네, 정부의 억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소주와 맥주 값이 오른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업분석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 모시고 음식료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동안 음식료주 별로 이슈가 없었다는 얘기에 뭐 다른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 불확실한 국내 시장에서 그래도 전통적으로 경기 방어주 하면 음식료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최근 업종 흐름 어땠습니까? 네, 사실 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방어주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 2년 동안 그렇게 방어하는 모습이 막 엄청 그렇게 잘 그렇죠. 보이지는 못했는데 최근에는 다시 좀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지수가 조금 흔들거리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는 다시금 이 경기 방어주로 좀 유명한 이제 음식료주의 주가 반등세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반등의 좀 특징은 사실 저희가 이제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 K푸드 관련된 뭐 농심이라든지 라면 업체들이나 뭐 과자 업체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위주로만 좀 반등이 예. 나왔었다면 최근의 반등의 흐름은 좀 실적이 부진하고 지금까지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좀 거쳐왔었던 이런 기업들마저 이제 내년 그림이 조금 좋아진다라는 관점에서 좀 최근에는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주류 업계부터 살펴보죠. 이게 술값이 오른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반갑지 않은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원가 부담이 심해가지고 실적이 좀 나빴던 것이 이렇게 판매 가격 올라가면은 만회가 되면서 실적과 주가도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주류 업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코로나 이전부터도 사실 뭐 주 52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회식 문화의 좀 축소라든지 예, 그렇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매출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았었고 올해 들어서는 뭐 매출도 굉장히 조금 안 좋은 데다가 좀 뒤늦게 원가 부담이라든지 또 맥주 같은 경우는 세율도 올라갔고요. 예. 또 이제 신제품이 나오면서 경쟁도 굉장히 조금 치열했고 이러면서 좀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말씀드린 뭐 원가 부담 이런 요인까지 조금 누적이 되면서 사실 가격 인상이 조금 불가피했었던 상황이었었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누적이 됐었다가 작년 초에 한번 그리고 올해 이제 말에 좀 다다라가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도 이런 이슈가 또 한번 좀 불거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맥주 1위 업체 오비가 지난달 11일부터 카스 한맥 같은 맥주 가격을 평균 6.9% 올렸고 하이트 진로 역시 이달 9일부터 소주류 제품 출고가를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리포트를 보니까 이제 롯데칠성도 가격 인상에 동참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요? 네, 뭐 아직까지는 회사가 뭐 확답을 이렇게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가격 인상의 배경은 결국 뭐 원가 부담이나 뭐 세율 인상 이런 부분들이 조금 누적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 이제 가격 인상을 하게 된 것인데 사실 뭐 롯데칠성이나 다른 업체들이라고 이런 요인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뭐 이미 이제 뭐 하이트진로도 이제 소주 가격 인상을 이미 이야기를 했고, 아마 지금 이제 뭐 맥주 같은 경우를 지금 뭐 올리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들이 조금 있고, 롯데칠성도 이제 소주 맥주를 아직은 뭐 계획 없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뭐 시간 문제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 과거에도 통상적으로 맥주와 소주 업체들의 어떤 그 1등 업체가 가격 인상을 한 이후에 통상적으로는 한 달 안에 대부분 많은 업체들이 좀 동참하는 모습이 예. 보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요번 달 초 혹은 이제 뭐 지난달 초에 이제 가격 인상을 했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 아마 요번 달 말을 기점으로 해서는 거의 모든 업체들이 좀 가격 인상에 동참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꺼번에 같이 올리면은 담합이 되니까 뭔가 시차는 두는데 네. 뭐 지금 뭐 처한 현실이 그 원가 올라가는 거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약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네. 뭐 진짜 그 음식점에서 뭐 업소에서 이제 소주 한 병에 6,000원, 맥주 한 병에 6,000원 이렇게 되면은 소비가 상대적으로 가격 올린 만큼 소비가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미 작년부터 좀 보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뭐 주류 카테고리 이외에 다른 카테고리를 보시면 뭐 영화관이라든지 예. 아니면 치킨
그렇죠. 택시, 그러니까 이런 좀 급격한 가격 인상 이후에 좀 갑자기 이제 이 판매량의 좀 감소를 야기가 된 부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주류는 조금 다를 것이라고 보는 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식당에서 술값이 조금 많이 오르기는 하지만 이 가정에서는 사실 그만큼 또 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가정용 소비가 조금 늘어나면서 좀 전체적인 채널에서의 조금 변화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수요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지 않을까. 예. 그러면 주류 업체들은 수요는 좀 굉장히 좀 이 성장을 좀 보이는 가운데 가격 인상에 따른 이 좀 이익 개선이 조금 크게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국인의 뭐 소울푸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김밥을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 뭐 어렸을 때 이제 소풍 갈 때 김밥 사가지고 가는 게 정말 즐거운 일이었는데 지난 8월부터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모았다는 소식도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김밥이 처음 등장한 게 아닌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인기가 높아진 걸까요? 네, 이렇게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걸로 많이 조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냉동김밥이 수출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좀 핫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과거와 달라진 점이 많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이 업체가 어떤 급속 냉동 기술이라든지 예. 아니면 패키징을 굉장히 좀 간편하게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이제 워낙 미국이 최근에 외식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 가격 경쟁력이나 뭐 간편함 혹은 이제 뭐 비건들에게 좀 예.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종합적으로 모아진 결과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 K푸드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 임플리케이션은 사실 뭐 김밥, 라면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사실 없었다가 요즘에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결국은 이 문제는 채널이었구나. 즉, 이 제품의 퀄리티에는 굉장히 좀 동의는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메인스트림 채널들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마트라든지 이 클럽 경로를 사실은 그 채널을 뚫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는 보일 수가 없었던 것이고 굉장히 그래서 좀 한정적인 채널에서만 영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두각을 못 나타냈었던 것인데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좀 메인스트림 채널에 좀 손쉽게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주요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채널의 변화, 뭔가 새롭게 뚫은 채널의 변화가 K푸드에 아주 날개를 달아준 이런 격이 될 것 같은데 이 냉동김밥뿐이 아니고 CJ 제일제당 이 볶음밥 그 미국 냉동식품 시장에 진출했다고요. 그 CJ는 뭐 식품 해외 매출이 5조 원이 넘는 뭐 이런 기업이기도 한데 K푸드로 인한 해외 실적 성장세 이것도 상당히 주목할 것 같아요. 네, 이미 사실은 이제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고무적인 성과라고 조금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날개를 달은 건 사실 이제 코로나 이전에 2018년도에 미국의 그 슈안스라고 하는 냉동 피자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좀 시작이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뭐 미국에서 기존의 슈안스가 하던 피자뿐만이 네. 아니라 이 냉동 만두, 이 비비고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힘을 보태면서 뭐 만두뿐만이 아니라 이제 피자에서도 점유율 1위를 지금 좀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좀 성장세는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에는 이제 이미 입점된 채널 내에서 좀 카테고리를 다양화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제일제당 같은 경우가 이 글로벌 전략 제품이라고 하는 예. 방금 말씀하신 뭐 볶음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김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런 제품들의 좀 뭐 카테고리나 이제 입점을 조금 더 강화시키겠다 이런 전략을 조금 펼치면서 제일제당의 해외 실적 성장세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뭐 K푸드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라면이지 않습니까? 농심, 삼양식품 같은 라면 업체들 3분기 호실적 이어갈 것으로 보는 분들이 많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크게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뭐 판매량이 워낙 좀 좋은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밀가루 가격이 조금 빠지면서 이 원가 부담도 조금 완화되는 네. 측면이 있습니다. 이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그 라면 수출 금액이 전년 대비 약 36% 정도 늘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뭐 최근에 뭐 수출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들리지만 라면만큼은 사실 수출 성장세가 좀 지속이 됐었던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 시장에서 이렇게 라면이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뭘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맛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이후에 그 입점된 채널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해외 성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건 사실 해외가 수요도 굉장히 꾸준할 뿐만이 아니라 가격 인상도 주기적으로 좀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경쟁도 좀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사업의 수익성이 국내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마다 해외 매출 비중이 상승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수익성까지 좀 개선되는 그런 좀 긍정적인 포인트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료 하면은 뭐 전형적인 내수 업종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수출 기업의 뭐 한 일익을 담당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재료는 수입을 하고 제품은 수출하면서 환율이라는 게 양날의 칼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높은 환율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네, 사실 뭐 이 수출하면 당연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수출할 땐 하시지만 좋죠, 물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워낙 이제 음식료 업체들은 거의 대부분의 뭐 곡물이라든지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쓰다 보니까 이 수입에 따른 이제 뭐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외화 부채가 많다든지 이제 이런 식이 조금 많아서 뭐 영업이익뿐만이 아니라 당기순이익에도 조금 악영향을 끼치는 네.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지금 같은 높은 환율은 좀 음식료 업종이 좀 부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유일하게 업종 내에서 KT&G 정도만 이 지금의 높은 환율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유는 KT&G도 이제 수출 사업을 뭐 글로벌 사업을 굉장히 좀 잘 하고 있는 반면에 이 해외 원재료의 수입 비중이 굉장히 좀 적기 그렇죠. 때문에 국내에서 뭐 담배나 인삼 같은 게 국내에서 많이 조달을 하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환율 상승에 따른 그 수혜를 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어제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시장은 반등해서 반갑긴 한데 뭐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연말까지 음식료 업종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네, 사실 그 연말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에 지속적으로 조금 잘했고 뭐 3분기에도 잘하고 있는 이 라면 업체 위주의 투자가 저는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서도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네. 지속적으로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저는 라면에 대한 좀 수요가 좀 지속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년 이후의 그림을 조금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이라든지 일회성의 요인들 때문에 힘들었었던 기업들이 예. 많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제일제당이나 아니면 주류 업체들을 조금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회사들에게는 저는 조금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회사들은 내년 이후에는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주류업체들 들어요. 판매가 올리면 이제 그것이 실적에 반영되는 것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마 이제 연말에 가격을 올리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미 좀 가수요가 미리 조금 잡힙니다. 야, 그래서 예. 이제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연말 그리고 연초에는 주류 업체들 입장에서는 판매량이 조금 부진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4분기 실적은 뭐 가격은 올라가지만 판매량이 조금 빠지는 이슈가 좀 생길 수는 있고요. 그 부분들이 이제 1분기부터는 좀 정상화가 될 거기 정상화되겠죠. 때문에 네. 그럼 이제 내년 실적에는 뭐 가격 인상에 따른 수혜 그리고 이제 판매량에 대한 성장 이런 부분들이 좀 온전히 반영되는 시기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라면 업체, 그다음에 이제 좀 중기적으로는 주류 업체 한번 눈여겨 봐야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조상훈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